제9장 드러나는 정체. 학교가 끝나고 건방이가 막 교실에 나오던 참이었다. 야, 이 건방! 선생님이 헌 놀이터로 나오란다. 건방이와 같은 반 남자애가 건방이 어깨를 툭 쳤다. 헌 놀이터로? 왜?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남자애는 퉁명스러운 말투로 대답하고 가버렸다. 건방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학교 뒤편으로 향했다. 건방이네 학교에는 놀이터가 2개 있다. 본관에 새로 지은 새 놀이터 하나, 별관 뒤편에 있는 낡은 놀이터 하나. 아이들은 이 낡은 놀이터를 헌 놀이터라고 불렀다. 헌 놀이터는 텅 비어 있었다. 새 놀이터가 생긴 후로 헌 놀이터는 비밀 얘기를 하려는 애들이나 가끔 찾을까 대체로 안산한 곳이었다. 건방이는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나 참, 선생님이 어디 있다는 거야? 그때 뒤에서 낭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반가워요, 머니맨님. 건방이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오하영이 서 있었다. 오하영은 언제나처럼 한 손에 책을 끼고 있었다. 손가락 사이로 폭풍의 언덕이라는 제목이 보였다. 오하영이 방긋 웃으며 말했다. 참, 반말 써도 되지? 우린 동갑이니까 말이야. 건방이는 그제야 아까 놀이터로 가라는 말을 전해주었던 애가 오하영의 골수 팬이라는데 생각이 미쳤다. 젠장, 함정인가? 오하영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온 눈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순순히 인정해버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쩔 수 없지. 일단 오리발 내밀기 작전으로 가는 수밖에. 건방이는 놀라는 신용을 하며 손을 휘휘 저었다. 무슨 일이야? 내가 머니맨이라니. 난 머니맨을 만나본 일도 없다고. 오하영이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건방이는 괜히 찔려서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오하영은 건방이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눈짓으로 건방이의 신발을 슬쩍 가리켰다. 처음엔 말이야, 나도 네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네 신발이 머니맨의 신발보다 한 치수 더 컸으니까. 오하영이 싱긋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머니맨의 신발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지. 신발 안쪽에 엄지발가락 닿는 부분이 심하게 닳아있지 뭐야? 그건 신발이 작아졌을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그래서 생각했지. 머니맨은 새 신발을 살 때 한 치수 큰 걸 산 게 아닐까 하고 말이지. 건방이는 태연한 얼굴로 오하영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진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오하영의 추리는 정확했다. 술은 여행 다녀온 후로 키가 훌쩍 큰 건방이는 발도 같이 커지는 바람에 신발이 작아졌다. 그래서 새 신발을 살 때 아예 한 치수 큰 걸로 바꿨던 것이다. 그게 다야? 고작 그런 이유로 내가 머니맨이라고 확신하는 거야? 너무 빈약한 근거 같은데? 건방이는 과장되게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자 오하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그게 다가 아니지. 오하영이 건방이의 코 앞에 바짝 얼굴을 들이댔다. 건방이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오하영이 한쪽 눈을 찡긋하며 말했다. 내가 머니맨의 목소리를 못 알아들을 리 없잖아? 건방이는 그제서야 자신이 완전히 말려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하영은 건방이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확인하기 위해 건방이를 이곳에 부른 것이 틀림없었다. 내가 얘를 너무 만만히 봤구나. 건방이는 속으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건방이는 헛기침을 하고 나서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남자애들 목소리가 거기서 거기지. 아무튼 나는 아니니까 이상한 오해는 하지 마. 건방이가 뒤돌아서려고 하자 오하영이 갑자기 처량한 얼굴로 변했다. 정말 너무해. 내가 왜 그러는 줄 아면서. 나는 진짜 용기를 내서 고백한 건데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오하영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처럼 애처로운 눈빛으로 건방이를 바라보았다. 건방이는 이번엔 넘어가지 말아야지 다짐하며 애써 냉정한 얼굴로 말했다. 그렇게 따지면 너한테 고백했다 차인 수많은 남자애들도 불쌍하지.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애먼 사람 잡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찾아봐. 그럼 난 이만. 건방이는 뒤돌아서서 황급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자 뒤쪽에서 착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렸다. 머니맨, 계속 날 이렇게 무시하면 후회하게 될 거야.
건방이의 음성은 아까와는 달리 차갑게 날이 서 있었다. 네가 이렇게 정체를 숨기려고 하는 건 아마도 너의 신기한 능력 때문이겠지? 싸움 실력도 대단한데다가 높은데도 휙휙 뛰어오르고 그게 세상에 알려지는 게 싫은 거잖아. 널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조용한 데서 이야기하자는 건데 자꾸 날 무시하면 모든 사람 앞에서 네 정체를 밝힐지도 몰라. 뭐라고? 건방이는 깜짝 놀라서 우뚝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섰다. 오하영의 눈에는 외골수 같은 집요함이 빛나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할지 더 자세히 알려줄까? 먼저 대문짝한 벽보를 만들어서 학교에 붙이는 거야. 5학년 2반 이건망이 머니맨이라고. 아니지. 차라리 인터넷에 올리는 게 낫겠네. 엄청난 도수를 익힌 소년이 있다고 하면 방송국에서 막 취재하러 오고 그럴걸? 내가 진짜 못할 것 같아? 뭐? 너 진짜. 건방이는 너무 당황해서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오하영이 진짜로 그렇게 나왔다가는 보통 낭패가 아니었다. 무술계의 일을 공개적으로 세상에 알리는 일은 무술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 중의 금기다. 건방이가 눈에 띄게 당황하자 오하영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웃었다. 걱정 마. 네가 나한테 모든 진실을 말하고 나랑 사귀기로 한다면 절대 그렇게 될 일은 없을 테니까. 너한테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일주일 줄게. 마음이 결정되면 날 만나러 와. 오하영이 상큼한 미소를 던지고는 뒤돌아서 살랑살랑 걷기 시작했다. 건망이는 멍청하게 그 자리에 서서 오하영의 뒷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런데 뒷산의 나무 사이에서 둘의 모습을 엿보는 그림자가 있었다. 우리 무술계의 세상에 폭로해버리겠다니 이거 제대로 건수를 잡았군. 회색 사갓을 쓴 남자는 어두운 나무 그늘 사이로 휙 사라졌다. 제 10장 뜻밖의 습격. 집 근처에 도착한 건방이는 대문 근처에서 초아가 서성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초아는 손에 제법 묵직해 보이는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웬일이야? 초아는 건방이를 발견하고 반가운 미소를 짓다가 제풀어 민망해진 얼굴로 무뚝뚝하게 말했다. 언니 심부름 왔어. 초아가 건방이의 시선을 피하며 손에 든 보따리를 불쑥 내밀었다. 이게 뭔데? 약식. 언니가 지난번에 꿀경단 잘 먹었다고 너 갖다 주래. 뭘 이런 걸 다. 건방이는 반색을 하며 법석 보따리를 받았다. 약식 보따리를 받고 마음이 너그러워진 건방이가 친절하게 권했다. 여기까지 왔으니 잠깐 들어갔다 가지 그래? 건방이는 예의상 한 말이었지만 뜻밖에도 초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럴까? 초아가 건방이네 집 안까지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다. 초아는 호기심 어린 얼굴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건방이의 뒤를 따라왔다. 들어와. 건방이 안내를 받아 현관으로 들어선 초아는 놀라서 그 자리에 우뚝 섰다. 돌가루가 푸시 흘러내리는 벽, 청색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놓은 깨진 유리창,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것처럼 덜렁이는 문짝. 건방이는 그제야 집 안이 엉망인 것을 기억해내고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다. 이게 말이야 어떻게 된 거냐면 건방이가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초아가 숙연한 분위기로 먼저 입을 열었다. 너희 집 진짜 가난하구나. 난 네가 이렇게 고생이 심한 줄도 모르고. 초아가 동정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네가 만날 먹을 것만 밝히고 돈독 올랐다고 욕했었는데 정말 미안해. 초아가 너무 분위기를 잡고 사과를 하는 바람에 건방이는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아니 뭘 미안할 것까지야. 사실 집을 수리할 비용 정도는 충분히 있었다. 그동안 오방도사가 벌어온 목돈으로 꽤 큰 적금을 몇 개 들어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방이는 적금의 존재를 지금껏 비밀에 붙여왔다. 오방도사와 도고는 경제관념이 무에 가까워서 여윳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순식간에 탕진할 위험이 컸다. 건방이가 집수리를 망설이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결국 건방이는 고심 끝에 집수리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조금씩 하기로 마음먹었다. 오방도사와 도고에게는 생활비를 줄여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더 절약하라고 책찍질 하려는 꿍꿍이도 있었다.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는 초아는 순진하게도 건방이를 진심으로 가볍게 여기는 눈치였다. 앞으로도 먹을 것 있으면 꼭 갖다 줄게. 응? 그럼 고맙지. 건방이는 품에 안고 있던 보따리를 풀면서 건성으로 대답했다. 붉은 옥칠을 한 찬압 뚜껑을 열자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확 풍겼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건방이가 먹기 좋게 잘라진 약식을 한 조각 꿀꺽 삼켰다. 그러자 어디선가 벌컥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도코가 쪼르르 주방으로 달려나왔다. 뭐야, 약식이잖아? 먹을 게 있으면 형님부터 불러야지. 도코는 식탁 위에 놓인 약식을 보더니 냉큼 집어서 입속에 집어넣었다. 예전 같으면 면박을 주었을 초아지만 오늘은 달랐다. 초아는 정신없이 약식을 주워 먹는 도코까지 측은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도코 너도 많이 먹어. 건방이와 도코는 열심히 약식을 먹어댔다. 손이 큰 초선이 약식을 잔뜩 싸주어서 건방이와 도코는 서로에게 빼앗길까봐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었다. 도코와 냠냠 약식을 먹다가 건방이에게 물었다. 그나저나 그 오하영인가 뭔가 하는 개집애는 어떻게 됐냐? 건방이는 약식 때문에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초아와 도코에게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초아가 깜짝 놀란 얼굴로 말했다. 정말 그랬단 말이야? 무술계 일을 세계에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은 절대 안 되는 일이잖아. 건방이가 한숨을 쉬었다. 나도 답답하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자 도코가 불쑥 끼어들었다. 뭘 그렇게 고민해? 방법은 간단하구만.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초아와 건방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자 도코가 씩 웃으며 말했다. 그 계집애랑 사귀면 되잖아? 그러면 입 다문다고 했으니까 만사 해결이지. 응? 뭐? 그게 말이 되냐? 고 건방이가 타박을 하려고 하는데 초아가 먼저 소리쳤다. 그게 말이 돼? 그럼 불순한 이유로 여자애를 사귀는 일은 절대 반대야. 초아는 흥분한 얼굴로 외치다가 갑자기 헛기침을 하며 변명하듯 덧붙였다. 이건 같은 여자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고.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사귀는 건 범죄라고, 범죄. 건방이는 초아의 말에 어느 정도 수긍한 얼굴로 말했다. 나도 그렇게까지 하는 건 내키지 않아. 도코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다. 사체 파악을 못하는구먼. 그 계집애는 뭔가 불안해. 큰 사단을 낼 것 같다고. 건말가 고심하다가 방법을 하나 세웠다. 사부야, 아무 도움도 안 될 게 확실하니까 설화장주님한테 상의해볼까? 그 말에 초아가 주변을 휘휘 돌아보면서 물었다. 그나저나 우리 스승님 어디 계셔? 아까 오방도사님이 집으로 오라는 전가를 보내셔서 나가셨는데? 도코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먼저 만나자고 한 건 설화당주님이잖아. 나도 아까 설화당주님 보내신 전가를 나도 직접 받는걸? 뭐라고? 이상한데. 셋은 어쩐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입을 다물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꽝꽝! 갑자기 엄청난 소리와 함께 잠겨있던 현관문이 뜯겨져 나가듯이 열렸다. 뭐야? 건방이 일행은 깜짝 놀라서 현관문을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열린 현관문으로 잿빛 사갓을 쓴 무사 대여섯 명이 사납게 들이닥쳤다. 건방이는 집 안으로 폭포수 같은 살기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너희들은 누구야? 도코가 소리쳤다. 무사들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건방이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무술인 도깨비 시장에서 보았던 무지역 고수들이 분명했다. 사갓 중 한 명이 말없이 품속에서 꼬지락거리는 화선지를 꺼냈다. 화선지에는 바가지 머리를 한 남자아이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남자는 화선지 속에 그려진 얼굴과 건방이 일행을 쭉 비교해 보다가 건방이 얼굴에서 시선을 멈추었다. 너가 이 건방이냐? 건방이는 잔뜩 주눅이 들어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런데요? 사카시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를 비밀 유포 혐의로 체포한다. 네, 제 9장과 10장이 끝났습니다. 이 무술계 비밀 유포 혐의는 아니라 이제
건방이가 오하영이랑 사귀지 않으면 오하영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한 거죠. 무술개를 비밀로 유포한다는 게 아니라, 오해를 받은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얘를 건수를 잡아가지고 이 무지업들이 그거를 통해 오방도사와 설화장주와 이 건방이 일행을 싹 다 모아가지고 처리하려는 그런 속셈? 빨리 이겨내야 될 텐데요. 제11장 무지업과의 결투를 기대해주세요.